그럼 지금부터는 캐페를 이용해서 이제 환율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가정을 합니다. 두 나라 있고 두 개 커런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SDF는 유니크하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산, 그러니까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그 프라이싱 포뮬라고요.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이제 프라이싱 포뮬라입니다. 그러니까 T 플러스 이 시점에 이만큼의 원화를 주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가격은 이제 원화로 이만큼 지불해야 되고, 이만큼의 달러를 주는 이제 자산이 있다 그러면 달러로 이만큼 지불해야 돼요. 자,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이제 자산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자산이면 이제 외화자산인데, 그 외화자산 어떤 자산, 이건 이제 가상의 자산이에요. 그 자산은 어떻게 되냐면, T 플러스 1 시점에 1 나누기 환율만큼의 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T 플러스는 환율이잖아요. 1달러에 1200원, 이렇단 말이죠. 근데, 1 나누기 ST 플러스라면 1 over, 그냥 이제, 1200분의 1이죠. 1200분의 1 달러를 주는 거예요. 1200분의 1 달러를 주는 그냥 어떤 자산이 다 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1200분의 1이라는 건 이제 1200이 됐을 때 문제고, 실제로 모르니까 그냥 ST 플러스 1의 역수만큼의 이제 달러를 주는 자산이 외화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위험 자산인 거죠.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입니다. 이건 이제 가상의 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원화의 그 달러의 환율의 역수는 그냥 달러 표시입니다. 그죠? 이런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외화 자산이고, 또 국내 자산인데 그 국내 자산은 그냥 리스크 프리 에셋이에요. 그러니까 T 플러스 시점에 무조건 1원 주면 1원, 무조건 1원은 주는 거예요. 1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외화 자산을 다시 한번 보면, 외화 자산 가격을 매기려면 T 플러스 PT 플러스 스타 자리에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이런 자산을 살려면 내가 얼마큼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현재 이만큼의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만큼 달러를 지불하려면 내가 원화를 얼마큼 지불해야 되냐면 현재 환율급 표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T 곱하기 PT 스트만큼 내가 원화를 지불하면 돼요. 그렇죠?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T 플러스 1 시스템이 됐습니다. T 플러스 1 시스템이 됐어요. 이 자산을 샀고 T 플러스 1 시스템이 됐어요. 그럼 나는 T 플러스 1 시스템에 뭘 받습니까? T 플러스 1 시스템에 이만큼의 달러를 받는 거죠. 그럼 달러 가지고 나 다시 이거를 나 원화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T 플러스 1 시스템의 환율이 얼마입니까? 그건 ST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이만큼의 달러에다가 또 ST 플러스를 곱하는 거죠. 이만큼의 달러에다가 ST 플러스를 곱해주면 또 나는 이만큼의 원화를 갖게 돼요.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얘는 무조건 1이죠. ST 플러스 1은 모든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1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외화 자산과 이 리스크 프리인 국내 자산은 구별이 됩니까? 안 되고, 이게 두 개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무조건 1원을 받는단 말이지. 무조건 1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같은 거고, 그죠? 다 1, 1이니까 얘는 1, 1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얘 가격은 PT 원화를 이만큼 줘야 된다면서요. 그럼 얘도 이만큼, 얘도 지금 원하면 달러입니까? 얘도 원하죠. 따라서 얘랑 같아야 되죠. 왜 같아야 됩니까? 일물일가의 법칙, 또 law of one price에 의해서 페이오프는 같잖아요. 페이오프 브라시스는 같죠. 그렇죠? 무조건 1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가격도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PT와 얘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얘랑 같고, 얘랑 같으면 얘랑 얘도 같아야 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얘는 우리나라의 SDF죠. 얘도 우리나라의 SDF예요. 얘는 이제 미국의 SDF지만 얘 텀을 곱해줘보면 얘는 이제 우리나라 SDF예요. 왜? 페이오프도 원하고 가격도 원하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우리나라 SDF고, 나라별 SDF는 어떻다고 가정했습니까? 나라별 SDF는 유일하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아야 돼요. 그죠? 따라서 결국 이제 이 식이 도출이 되는 거죠. 이 식이 도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그냥 로그 치에서 풀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SDF는 각 나라별 로그 SDF 그냥 쓴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그저 쓰고 미국은 스타 붙인 거랑 차이가 없는 거죠. 얘 근거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이놈들에다가
내가 이렇게 STF를 쓰기 위해서 그냥 캐피널을 배운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그 양쪽에다 기대값 취해버리면, 왼쪽은 뭡니까? depreciation rate인데 기대값 취해버리니까 expected depreciation rate인 거고, 오른쪽은 얘 날아가겠죠. ET 플러스 1과 요 ET 플러스 1 스타, 얘 날아가겠죠. 결국 상수함만 남습니다. 그죠? 그쵸? 자, 그럼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리스크 어버전 코피션트에 있을 때 리스크 어버전 에이전트들에서 이제 UIRP를 도출한 거죠. 그전에는 이 텀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이 텀이 없었어요. 왜? 그전에는 우리가 뭐를 가정하기 때문에 리스크 유치를 가정하기 때문에 리스크 유치 가정하다는 걸 리스크 어버전 코피션트가 제로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UIRP에서는 얘만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일반화에 대한 UIRP에는 이제 새로운 텀이 있는 거죠. 새로운 텀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두고 이제 얘만 이제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왼쪽 넘겼습니다. 그게 이쪽이에요. 이쪽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1원을 이제 미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입니다. 수익. 오락 표시된 수익이고 얘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은행에 이제 넣었을 알죠. 이 RF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에 넣었을 수익인 거고, 그죠? 얘는 이제 미국에 넣었을 때 수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정하기로 이제 겐마는 0이고 겐마 스타는 얘를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이유는 이제 그냥 겐마 스타도 투자라고 한 거예요. 그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투자자가 훨씬 더 리스크 오버스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이만큼이고 우리나라 투자했을 때 수익이 이만큼인데 우리나라 투자한 거 수익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줘야 내가 미국에 투자한 수익과 기대 수익 같다는 소리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은행에 넣었을 때 수익에다 이만큼을 얹어줘야지만이 내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만큼이 일종의 보상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exchange rate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반대는 이제 반대고요. 따라서 이게 외환 투자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딱 정해지지 않아요. 뭘로 정해집니까? 양국의 상대적인 리스크 어버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더 리스크 어버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또 이 값이 일정하다는 보장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단순하기 위해서 겐마가 상수지만 이게 겐마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훨씬 리스크 어버전 경향이 있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리스크 어버전 경향이 있고 경기 좋을 때는 덜 리스크 어버전 경향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포워드 프리미엄 퍼즐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다 이제 글로 설명한 거고요.